띵잘. 한 여자가 화장실에서 거울을 보다가 뭐야? 앞뒤가 깜짝이야. 너 여기서 뭐해? 정신 나간 짓거리를 하고 있는 딸을 발견합니다. 얼마나 참을 수 있나 해봤어. 그리고 딸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엄마에게 소름 끼치는 의미심장한 말들을 하기 시작하죠. 너 왜 그래? 언니는 엄마가 살아있는 것이 용서가 안 되나 봐. 제발 이상한 말 좀 그만해. 너 빨리 올라가서 자. 왜 그랬어? 그냥 다 같이 죽자. 그래, 같이 죽자. 거짓말! 과연 그들에게 무슨 일들이 있었던 걸까요? 찹쌀밥이네 장모님? 단란하게 식사를 하고 있는 한 가족. 엄마 수님과 첫째 딸 영희, 둘째 딸 꽃잎, 그리고 영희의 남편이자 사위인 상호입니다. 너 이제 수능 100일도 안 남았지? 동생 꽃잎의 학교에서 선생님으로 근무하고 있는 영희는 현재 임신으로 인해 곧 출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아 꽃잎은 공부 잘하는데 뭘. 공부를 뭘 잘해. 제가 술집이 얼마나 엉망인데. 아 수리는? 수리 마수리 마법을 부려야 잘 풀 수 있지. 개소리요. 고기 안 나왔어? 아휴, 아 요즘 자꾸 왜 그래? 자꾸 깜빡깜빡하네. 혹시 더 심해지시면 꼭 말씀해 주세요. 요즘 따라 유독 자주 깜빡깜빡하는 수님이 걱정됐는지 얼마 전에 제초제를 먹고 실려온 환자가 있었는데요. 그 환자 어머니가 치매 환자인데 물병에다가 제초제 넣어가지고 그 아들 이틀 만에 죽었대. 의사였던 상호는 자기도 모르게 헛소리를 씹으리고 말았죠. 아 죄송합니다 장모님. 그때 갑작스럽게 찾아온 진통, 그리고 이내 그 모든 고통을 잊게 해줄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그들의 첫 아이가 태어납니다. 아이는 이 가정을 더욱더 행복하고 화목하게 만들어주는 빛과 같은 존재가 되었고, 몸 관리 잘해야 되는 거 알지? 우린 유산 한 번 했잖아. 이미 유산이라는 큰 아픔이 한 차례 있었기에 더더욱 소중한 생명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근데 원래 아기 낳으면 집에서도 조심조심 조용조용 해야 돼? 언니한테 혼났어? 밤에 부엌 내려가는 것도 눈치 보여. 하지만 그만큼 영희 또한 더 예민해질 수밖에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뭐해? 사골. 상상하기도 싫은 끔찍한 사건이 터지고 맙니다. 너도 눈 좀 붙여. 하늘이 씻겨야 되는데. 온몸이 피곤해질 대로 피곤해진 영희를 대신해 아이고 다 했어요. 손주를 씻기는 수님. 그런데 그때 갑자기 화장실이 정전이 되더니 영인이? 일어나려는 그 순간 수님은 쓰러지고 마는데요. 그리고 잠시 후 엄마, 사골 계속 끓여야 되는 거야? 어디 아파? 하늘에 씻기고 있을게. 잠에서 깨어난 영희는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 없는 끔찍한 현실과 마주하게 되죠. 어느 날 빛처럼 나타나 행복을 선물해준 천사 같던 아이가 그렇게 순식간에 다시 하늘로 떠나버린 뒤 행복하고 단란하기만 했던 이 가정에는 지옥의 문이 열리고 말았습니다. 어떡할 거야? 자신을 낳아준 엄마에 의해 자신이 낳은 아이가 죽게 되어버린 지금 이 순간, 영희는 절대 제정신일 수가 없었는데요. 수님 또한 자신이 저지른 이 끔찍한 일로 인해 죄책감을 씻어낼 수가 없었고, 살인자. 살려내. 엄마, 제노. 망상에까지 시달리게 됐죠. 젖먹일 아이는 세상을 떠나고 없는데 부질없이 흘러나오는 그녀의 눈물. 야, 나 꽃잎. 한편 가족들이 지금 겪고 있는 큰 아픔만큼 꽃잎이 또한 자신만의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씨발 괴물이냐? 기분 족같게 왜 도망가냐? 친구를 만나면 인사하는 거 몰라 이 쌍년아! 어느 날 학교 일진 여인 이 쌍놈 정희한테 찍혀버린 것. 왜 우냐? 네가 맞았어? 정혜야 좀 봐주면 안 돼? 꽃잎이는 자신의 절친이 정혜무리에게 처맞는 것을 지켜보며 그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고, 앞으로 내 말 잘 들어. 그럴게. 그녀의 셔틀로 전락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뜬금없이 찾아온 학교 동료 선생님. 걱정 많이 했어요, 선생님. 아기는요? 방에 있어요? 동료 선생은 그녀의 아이가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도 모른 채 아이 얘기를 나누다가 어디 좀 맡겼어요. 아,
요즘 꽃잎이 집에서 어때요? 꽃잎이에 대한 얘기를 하기 시작했죠. 사반에 정해 있잖아요. 꽃잎이가 요즘 걔랑 좀 어울리는 것 같더라고요. 걔가 관리 대상인 건 아시죠? 일진. 꽃잎이가 질 나쁜 일진 애들과 어울려 다닌다는 소식에도 선생님, 죄송한데 제가 지금 몸이 안 좋아서. 죄송해요 선생님. 영희는 전혀 신경 쓸 수가 없었습니다. 애기도 보고 싶었는데. 지금 잠들어서 다음에요. 네? 사실 방에서 잠들었거든요. 그저 이 모든 상황들이 불편하고 불쾌하기만 할 뿐. 평소에는 관심도 없으시면서 왜 그렇게 오지랖 떨고 지랄인데 지랄해. 괴로운 영희와 괴로운 수님, 괴로운 꽃잎. 학교 폭력의 후유증인지 답답함을 참지 못했던 꽃잎은 결국 조퇴를 하게 되는데요. 꽃잎아! 언니 몸은 좀 괜찮아? 네, 애기는? 잘 크지? 저희 집 오셨다면서요. 하늘이 죽었는데. 저런. 조퇴를 하고 집으로 돌아와 보니 집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언니와 형부. 언니 좀 쉬러 갈 거야. 그렇다고 따로 나가 산다는 거야? 그냥 그렇게 알고 있어. 그리고 너 조금 아프다고 좋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니? 좀 참고 그래야지. 더 이상 가족과 함께 얼굴 보고 살 수 없다고 판단한 영희는 따로 나가 살기로 결심한 것이었죠. 갈게. 그렇게 차가운 말 한마디 툭 내뱉고 떠나려는 그 순간에도 야, 넌 나 아버지도 않냐? 문득 인사조차 없는 꽃잎이 못마땅한 영희. 어차피 인사하고 갈 거 아니었잖아. 뭐? 오늘 내가 일찍 와서 만난 거지. 어차피 그냥 갈 거였잖아. 너 애가 점점 이상해진다. 그만들 해. 요즘 이상한 애들하고 어울려 다닌다더니 애가 이상해졌네. 나도 힘들어. 네가 나보다 힘들어? 그들은 제각각 느끼는 고통 속에서 널 싫어할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은 안 해봤어? 말 못하는 그런? 너 그만해. 서로가 느끼는 고통은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꽃잎이 너 진짜 서로에게 더더욱 큰 상처를 주고 맙니다. 그렇게 집을 나온 그들. 좀 궁금하지 않아? 뭐 그런데 어떻게 그러셨을까? 그렇게 심한 상태도 아니셨는데. 갑자기 상우가 이상한 말을 씨부리기 시작하는데요. 그게 가능한가? 그래서 뭐야? 그러니까 엄마가 일부러 주겠다는 거야? 세상에 어느 부모가 일부러 자기 잘 새끼를 죽이겠어. 그 말이 아니잖아. 그 말이야 여보가 하는 말은. 엄마 그만 먹어. 그들이 집을 나간 뒤 수님의 상태가 점점 더 안 좋아지는 듯 보이자 어머니, 오늘이 며칠이죠? 결국 병원에 가 치매 검사를 받게 되는데 좀 더 자세한 검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치매라고 하기엔 좀 이른 감이 있네요. 아직 치매는 아니라고? 하지만 엄마의 상태가 걱정된 꽃잎은 누구세요? 나야 언니 꽃잎이. 결국 영희를 찾아가 엄마 있잖아. 치매래. 심각하대. 엄마의 상태가 아주 심각하다면서 엄마 사고라도 나면 어떡해. 나 혼자잖아. 집으로 돌아오라고 회유하기 시작했죠. 난 학교 좀 쉬면 안 돼? 그건 또 무슨 말이야? 나꽃잎! 엄마 죽는 거 보고 싶지 않으면 알아서 해. 이상한 애들이랑 어울려 다니지 말고. 시간이 지날수록 쓰레기 정의의 강압은 더욱더 심해져만 갔고 얼굴은 좀 그런데 졸라 돈 많고 착해. 오늘 오빠가 하자는 대로 좀 해주고. 하다 못해 이젠 돈을 받고 꽃잎이를 팔아넘기기에 이르렀는데요. 씨발 그만 쳐오러라. 주댕이 찢어버리기 전에 씨발려나. 쌍놈의 기집애. 아직도 준비 안 하면 어떡해? 개교 기념일이야. 결국 꽃잎이는 개교 기념일이라고 거짓말까지 해가며 학교에 나가지 않았지만 꽃잎이 학교에 나오지 않자 정유와 쓰레기무리들이 집 앞까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숨막히는 두려움과 공포에 그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던 꽃잎. 그리고 잠시 후 과연 그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엄마, 그거 알아? 엄마가 내 친엄마가 아닌 거. 언니가 말해줬어. 아빠가 나 2살 때 데리고 왔다고. 꽃잎아. 괜찮아. 근데 솔직히 언니 집 나간 거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엄마가 일부러 그랬냐고. 나쁜 년. 그거 아주 나쁜 년이야.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랬어? 왜 자꾸 나를 괴롭혀? 왜? 왜 자꾸 나를 괴롭혀? 왜?
영화 현기증은 2014년 개봉한 독립영화로 제가 이전에 소개했던 영화 가시꽃을 만든 이동구 감독의 작품이기도 한데요. 영화는 한순간의 실수가 불러일으킨 나비 효과와 같은 파국이 화목하기만 했던 한 가정을 파괴시켜가는 모습을 그리면서 인간 본연의 이기심 그리고 서로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이를 잃은 끔찍한 고통 그리고 그 아이를 죽게 만들었다는 끔찍한 죄책감 그들을 지켜보면서 학교 폭력이라는 끔찍한 공포를 느끼는 꽃님 그들은 제각각 상상도 하기 어려운 극한의 고통을 느끼지만 자신의 고통이 너무나도 크기에 서로가 느끼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 이해할 여력조차 없죠. 서로를 보듬고 이해해줘야 하는 가족이라는 울타리 속에서조차 제각각 자신이 느끼고 있는 고통이 너무나도 크기에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는 인간 본연의 이기심이 서로에게 얼마나 더 큰 상처가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만 같았는데요. 영화는 꽃잎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 자신의 죄책감을 떨쳐내기 위해 망상을 하는 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며 인간의 이기심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마지막 장면을 통해 소름 끼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화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이 존재하기도 하지만 사실 수님이 치매에 걸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실수에 대한 죄책감을 떨쳐내기 위해 끝까지 치매인 척 스스로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가는 수님의 모습이 바로 그 중 하나라는 것이죠. 결국 자신이 저지른 실수와 죄가 병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행위였다는 하나의 당위성을 만들며 어떻게 보면 정신승리를 하기 위해 가정을 파국으로 만들어버린 수님의 모습이 어쩌면 인간이 극한의 고통과 마주했을 때 가장 자연스럽게 나오는 본연의 모습인 것은 아니었을까요? 띵잘의 추천 영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 띵잘은 다음에 더 좋은 영화 소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알람 설정해 주시는 것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럼 이만 띵자르 무슨 물을 그렇게 부어? 엄청 짜. 언니 오고 있는데 밥 같이 안 먹어? 나 깨우지 마. 장모님 음식이 그리워왔습니다. 많이 먹어. 괜찮아? 몸 어떠냐고. 괜찮지. 우리 다음 달에 들어오려고. 엄마 미안했어.